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감히 직원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뭐야? 어디서 감히 늙은 청소부 따위가 날 가르치려 들어. 말끔하게 차려입은 젊은 남자인 강민혁이 허리를 굽히고 있던 60세에 가까운 노인 청소부의 뺨을 거세게 내리쳤다. 날아든 따귀의 노인은 휘청거리며 바닥에 쓰러졌다. 민혁은 멈추지 않고 쓰러진 노인의 몸을 향해 발길질을 해댔다. 이런 늙은 쓰레기들은 싹 다 쓸어버려야 해. 두고 보라고. 이 호텔도 조만간 내 손에 들어올 테니까 너희 같은 것들부터 제일 먼저 잘라버릴 거야. 민혁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욕설을 중얼거렸고 주변의 경악스러운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하지만 쓰러졌던 노인이 천천히 몸을 일으켜 변장을 벗어내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마치 돌처럼 굳어버렸다. 아빠, 저 민혁 씨랑 결혼할래요. 박진섭 회장의 32살 난 딸 박소희가 아버지의 집무실에서 환하게 웃었다. 소희는 박 회장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똑똑하고 성실했지만 그는 이 거친 세상을 홀로 마주해야 할 딸이 늘 걱정스러웠다. 그래서 박 회장은 딸이 좋은 짝을 만나기를 항상 바랐다. 그 강민혁이라는 청년은 어떤 사람인가 박 회장이 조심스럽게 묻자 곁에 있던 아내 이수진 여사가 재빨리 대답했다. 여보, 제가 만나봤잖아요. 정말 멋진 청년이에요. 서울대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지금은 대형 건설사 최연소 임원이라잖아요. 이 여사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가득했다. 우리 소희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깍듯하고 예의 바른 게 사윗감으로 흠잡을 데가 없어요. 소희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다. 맞아요, 아빠. 민혁 씨는 다정하고 똑똑해요. 회사에서도 다들 그 사람 능력 인정한다고요. 박 회장은 딸의 행복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40년간 호텔 업계에 몸담으면서 그는 온갖 부류의 인간을 만나봤다. 명동 한복판에 최고급 호텔 더 크라운을 세우기까지 40년 전 작은 여관에서 시작한 그 기나긴 여정은 그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었다.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산다. 그리고 그들의 진짜 얼굴은 그들이 힘을 손에 쥐었을 때 드러난다. 그 주말 박 회장은 평소보다 일부러 일찍 호텔에 도착했다. 그는 스카이라운지 레스토랑에서 민혁과 저녁 식사를 하기로 약속했다. 호텔 로비는 언제나처럼 활기찼다. 직원들은 정중하게 손님을 맞이했고 벨보이들은 민첩하게 움직였다. 박 회장은 그 광경을 보며 자부심을 느꼈다. 40년간 그가 이룩한 모든 것은 소중한 유산이었고 언젠가는 딸에게 물려줄 것이었다. 회장님, 오늘 저녁 식사 준비는 완료되었습니다. 김서연 비서가 다가와 보고했다. 고마워요, 김 비서. 그런데 혹시 강민혁 군에 대해 추가로 알아본 것 있습니까? 박 회장이 신중하게 물었다. 그는 김 비서에게 혹시 좋지 않은 소문이라도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었다. 김 비서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다. 회장님, 실은 썩 좋지 않은 소문이 조금 있습니다. 소문이라니 그 사람 회사 직원들 말로는 성격이 상당히 변덕스럽고 직원들에게 야근을 강요하며 특히 술이 들어가면 태도가 매우 거만해진다고 합니다. 김 비서가 목소리를 낮췄다. 박 회장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하지만 그건 소문일 뿐일 수도 있지. 선입견을 가져선 안 돼. 아닙니다. 고마워요. 내가 직접 만나보고 판단하지요. 저녁 7시 188cm에 가까운 훤칠한 키의 민혁이 완벽한 수트 차림으로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회장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민혁은 90도로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다. 하지만 박 회장의 날카로운 눈은 무언가 이상한 점을 포착했다. 인사하는 동안 민혁의 시선이 잠시 다른 곳을 훑고는 다시 돌아왔다.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마치 연기를 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반갑네. 우리 소희가 자네를 한참 기다렸어. 소희가 달려와 민혁의 팔짱을 꼈다. 민혁 씨, 우리 아빠예요.
멋지시죠? 아빠는 제게 정말 위대하고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에요. 소희 말이 맞습니다. 회장님은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십니다. 민혁의 말은 완벽했다. 하지만 박 회장은 그의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입으로는 존경을 말하고 있었지만 민혁의 눈에는 다른 감정이 숨겨져 있었다. 마치 곧 자신의 소유가 될 물건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식사가 시작되었다. 민혁은 완벽한 매너를 보여주었다. 나이프와 포크, 사용법, 와인잔을 드는 자세, 정중한 대화 방식까지 모든 것이 흠잡을 데 없었다. 강서방, 요즘 일은 어떤가? 이수진 여사가 물었다. 네, 어머님. 조금 바쁘긴 하지만 그만큼 보람도 큽니다. 제 밑에 부하 직원들도 아주 일을 잘해주고 있고요. 바로 그때 박 회장은 민혁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부하 직원을 언급할 때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무언가를 통제하고 있다는 듯한 느낌이었다. 직원들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나 박 회장이 의도적으로 물었다. 네, 저는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일은 일이니까요. 너무 사적으로 가까워지면 효율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회장님, 민혁의 목소리가 어딘가 차갑게 들렸다. 박 회장은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경험상 원칙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은 대개 그 이면에 냉정함이나 잔인함을 숨기고 있더군. 바로 그때 젊은 여성 직원이 다음 요리를 가져왔다. 다음 요리 준비해드렸습니다. 아, 고마워요. 민혁이 대답했지만 그가 여직원을 바라보는 눈빛은 기묘했다. 마치 사물을 훑어보는 듯한 차갑고 무감정한 시선이었다. 여직원이 돌아서자 민혁의 얼굴에서 가면이 잠시 벗겨지는 듯했다. 그의 입가에 경멸 어린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박 회장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다. 이놈 위험한 놈이다. 식사가 끝날 무렵 민혁이 무심코 말을 꺼냈다. 결혼하고 나면 호텔 경영에도 좀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는 소희를 다정하게 바라보았다. 소희 씨 생각은 어때요? 소희의 눈이 빛났다. 정말 요와 좋아요. 민혁 씨가 아빠 일을 도와주면 훨씬 더 잘 될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호텔 경영은 효율성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민혁이 박 회장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불필요한 비용은 과감하게 삭감해야죠. 그의 목소리는 칼처럼 날카로웠다. 불필요한 비용이라 박 회장이 되물었다. 네, 예를 들자면 실적이 부진하거나 나이가 너무 많은 직원들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박 회장의 등줄기를 따라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 실적 부진 나이가 많은 직원. 그는 마치 사람을 물건 취급하듯 태연하게 그런 말들을 내뱉었다. 하지만 우리 호텔은 항상 가족 같은 분위기를 중요하게 생각해왔네. 박 회장이 신중하게 말했다. 아, 물론입니다, 회장님. 하지만 경영은 감정보다는 이성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 미소에 박 회장은 소름이 돋았다. 집으로 돌아온 박 회장은 서재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내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민혁과의 만남에서 느낀 불안감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완벽한 겉모습 속에 숨겨진 냉혹함 타인을 멸시하는 듯한 눈빛. 내가 너무 예민한 것일까? 하지만 40년의 경험이 그에게 경고하고 있었다. 이 직감은 틀린 적이 거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박 회장은 김서연 비서를 불렀다. 어제 강민혁 군을 만나봤네. 네, 회장님. 어떠셨습니까? 좀 더 알아봐야겠어. 그 사람 회사 직원들에게 몰래 접근할 방법이 없을까? 김 비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회장님, 저희와 가끔 협력하는 청소 용역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 한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며칠 후 충격적인 정보가 전달되었다.
회장님 강민혁 씨에 대한 정보를 좀 더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김 비서의 표정은 어두웠다. 내용이 뭔가 능력은 인정받고 실적도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원들 사이에서의 평판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나빴습니다. 여직원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추행이 있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성추행, 네. 회식 자리에서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일부러 몸을 밀착시키는 등의 행동을 한다는. 박 회장은 저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런 놈이 감히 내 딸 소희를. 하지만 회장님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저 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직접 만났을 때부터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 그날 저녁 박 회장은 아내와 딸을 불렀다. 소희야 민혁이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아빠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민혁 씨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소희가 놀라서 물었다. 아니, 그저 결혼은 일생일대의 중대사니 너무 서두르지 말라는 거다. 여보, 지난번에 만나보니 그 청년 참 괜찮던데요. 이수진 여사가 끼어들었다. 그건 겉모습일 뿐이요. 속은 완전히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 아빠는 항상 그렇게 의심이 많으세요. 소희가 토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민혁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저한테 잘해주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확실하다고요. 박 회장은 절망감을 느꼈다. 가족 모두가 민혁의 편이었고 그에게는 직감과 소문 외에 아무런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다. 좋다. 하지만 조금만 더 시간을 갖도록 하자. 아빠 저희 이미 결정했어요. 소희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번 달 말에 정식으로 약혼식 올릴 거예요. 박 회장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너무 빨라.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했다. 하지만 가족들의 반발이 너무 거셌다. 그날 밤 박 회장은 홀로 호텔을 배회했다. 로비를 지키는 직원들 벨보이, 프런트 데스크 직원, 객실 관리사. 모두가 가족처럼 느껴졌다. 이 사람들이 민혁 같은 놈 밑에서 일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끼쳤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직접 확인해보자.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강민혁의 진짜 모습을 직접 보고 싶었다. 박 회장은 영화계에서 일하는 오랜 친구이자 특수분장 전문가인 최 감독을 떠올렸다. 다른 사람으로 변장해서 강민혁을 감시한다. 위험한 계획이었다. 하지만 딸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다. 다음 날 아침 박 회장은 최 감독에게 연락했다. 최 감독 오랜만이네. 아이고 박 회장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웬일이세요? 부탁할 게 있네.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나 물론이죠. 그런데 갑자기 왜?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하지. 박 회장의 등이 굽고 나이든 청소부로 변장시켜달라고 했을 때 최 감독은 의아해했지만 결국 승낙했다. 며칠 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다. 평소 운동으로 다져진 균형 잡힌 몸매의 박 회장은 특수 분장으로 깡마르고 허약한 노인이 되었다. 거울 속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서 있었다. 김 씨라는 새로운 인물의 탄생이었다. 자, 이제 진짜 연극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김 씨 내일부터 호텔 야간 근무조로 출근하시면 됩니다. 인사과 직원이 서류를 내밀며 말했다. 박 회장 아니,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이 살짝 떨렸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내일부터 시작될 근무. 그는 이 일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심장이 조여왔다. 박 회장은 민혁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 완벽한 미소 뒤에 숨겨진 것은 무엇일까? 천사일까? 악마일까? 곧 알게 되겠지. 진실은 아무리 깊이 감춰져 있어도 결국 드러나는 법이니까. 첫날 김 씨가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호텔 문을 들어섰을 때 그는 젊은 직원들의 힐끗거리는 시선을 느꼈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약간의 경멸감이 섞여 있었다. 새로 오신 분이세요. 나이가 좀 더 있는 직원이 물었다.
김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등 뒤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박 회장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자신의 호텔에서 이런 태도를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것은 필요한 경험이었다. 그는 청소 카트를 밀며 복도를 지났다. 손님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그들은 그를 마치 투명인간처럼 대했다. 박 회장은 자신의 호텔 안에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권력과 지위가 사라졌을 때 인간은 이토록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이었다. 몸은 피곤했지만 직원들의 고충을 더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바로 그때 고급 세단 한 대가 로비 앞에 멈춰섰다. 운전기사가 황급히 문을 열었다. 강민혁이었다. 박소희와 함께였다. 민혁 씨랑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 소희의 애교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민혁은 완벽한 약혼자였다. 어르신 수고하십니다. 근처에 서 있던 김 씨를 발견한 민혁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김 씨는 놀라움을 감추며 고개를 숙였다. 소희가 이 모습을 봤다면 민혁이를 정말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지.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박 회장은 이것이 과연 그의 진짜 모습일지 의문이 들었다. 몇 시간 후 김 씨는 스카이라운지 레스토랑을 청소하고 있었다. 늦은 시간이라 레스토랑은 거의 비어 있었다. 하지만 그때 VIP 룸에서 요란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김 씨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틈으로 안을 엿보았다. 강민혁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소희는 그 자리에 없었다. 야, 강민혁, 너 진짜 인생 폈다. 곧 호텔 사위 되는 거 아냐? 한 친구가 부러운 듯 말했다. 당연하지. 이 호텔도 조만간 내 손에 들어올 거야. 민혁의 목소리에는 거만함이 가득했다. 박 회장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 호텔이 자기 것. 대단하다. 그럼 이제 직원들도 네 눈치 엄청 보겠네. 하하. 민혁이 크게 웃었다. 내 눈밖에 난 놈들은 싹 다 잘라버려야지. 친구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김 씨는 손에 든 걸레가 떨리는 것을 애써 참았다. 바로 그때 젊은 여직원이 음료를 들고 들어왔다. 주문하신 술 나왔습니다. 고마워. 일 잘하네. 민혁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기묘했다. 그는 여직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갑자기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만졌다. 이름이 뭐야? 네 여직원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지만 민혁은 놓아주지 않았다.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 이따가 우리랑 한 잔 더 하자. 그가 여직원의 손목을 붙잡았다. 아, 안 됩니다. 저 근무 중이라서. 여직원이 손을 빼내려 했지만 민혁은 더욱 세게 잡았다. 다른 한 손은 심지어 그녀의 허리를 감싸려 했다. 잠깐만, 너 예쁘네. 오빠한테 번호 좀 주라. 박 회장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지금 그가 나선다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그는 분노를 억누르고 휴대전화를 꺼내 그 광경을 몰래 촬영하기 시작했다. 증거가 필요했다. 여직원이 뿌리치고 도망치자 민혁의 친구들이 박수를 쳤다. 역시 강민혁이야. 결혼 전에 맛보기라도 하려는 거냐? 하하, 오너의 특권이지. 민혁도 따라 웃었다. 김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청소 카트를 집어던지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참았다. 딸을 위해서, 진실을 위해서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날 밤 박 회장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소희 앞에서는 다정한 약혼자 등 뒤에서는 여직원을 희롱하는 파렴치한 강민혁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민혁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김 씨는 모든 것을 관찰하고 기록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김 씨는 저녁에 청소를 하고 있었다. 호텔은 조용했지만 스카이라운지 레스토랑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또 강민혁이 친구들과 모여있는 듯했다. 김 씨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이제 정식으로 약혼하는 거냐?
드디어 민혁이 대답했다. 근데 너 진짜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냐? 다른 친구가 짓궂게 물었다. 민혁은 잠시 침묵하더니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사랑 난 그런 감정에 휘둘릴 나이 지났어. 박 회장의 심장이 다시 쿵 내려앉았다. 그럼 뭔데? 현실적인 선택이지. 민혁이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다. 소희 걔 예쁘고 성격도 뭐 괜찮잖아. 무엇보다 이 호텔이 보장되고 장인어른도 곧 은퇴하실 나이고 조만간 내가 다 물려받게 되겠지. 친구들이 또다시 환호했다. 야, 너 진짜 계산적이다. 그러면서 소희한테는 엄청 잘하는 척 하잖아. 당연하지. 민혁이 비웃었다. 겉으로는 연기해야지. 박 회장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내 딸을 친구들 앞에서 저렇게 모욕하다니. 솔직히 걔 어떻게 생각해? 한 친구가 궁금하다는 듯 물었다. 민혁은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낮췄다. 솔직히 말해, 가끔 피곤해. 너무 순진하고 착해 빠져서. 처음엔 그게 매력이었는데 이젠 좀 지겹지. 그래도 뭐 순종적이잖아. 박 회장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어쩔 건데? 결혼하면 내 맘대로 사는 거지. 민혁이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다. 세상에 여자는 많고 나한테 돈은 안 부족할 테고. 예쁜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평생 한 여자랑만 살기엔 너무 아깝잖아. 친구들이 다시 폭소를 터뜨렸다. 이 자식 완전 쓰레기네. 근데 솔직하다. 그때 또 다른 여직원이 음료를 들고 들어왔다. 이번에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신입 직원이었다.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민혁의 눈빛이 바뀌었다. 새로운 사냥감을 발견한 듯한 눈빛이었다. 고마워. 근데 넌 처음 보는데 네 잊어. 이번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여직원이 주눅든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름이 뭐야? 네, 민지라고 합니다. 민지. 민혁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여직원에게 다가갔다. 여기 앉아서 오빠들이랑 얘기 좀 하다가. 죄송합니다. 저 일하는 중이라. 민지가 뒤로 물러섰지만 민혁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갑자기 민지의 손목을 낚아챘다. 잠깐만. 뭐가 그렇게 급해 이거 놓으세요? 민지가 소리쳤지만 민혁은 더욱 세게 잡았다. 다른 손으로는 민지의 허리를 만지기 시작했다. 너 예쁘네. 오빠랑 따로 만날래. 돈은 두둑하게 줄게. 어때 놔주세요? 민지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또 시작이다. 저놈은. 그때 민혁이 민지를 놓고 뒤로 물러섰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었다. 누군가 오고 있었다. 민지는 황급히 도망쳤다. 김 씨는 서둘러 휴대전화 녹화 버튼을 껐다. 모든 것이 녹화되었다. 복도에서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박소희였다. 민혁 씨 여기 있었네요. 소희가 밝게 웃으며 나타났다. 민혁의 표정은 순식간에 바뀌었다. 따뜻한 얼굴로 그가 말했다. 소희 씨, 웬일이야? 이 늦은 시간에. 소희는 민혁에게 다가가 팔짱을 꼈다. 아, 친구분들도 계셨네요. 안녕하세요. 소희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민혁의 친구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다. 방금 전의 대화를 소희가 들었다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이제 그만 가요. 민혁이 자연스럽게 말했다. 우리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잖아. 네, 좋아요.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떠나기 전 김 씨는 민혁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소희와 함께 있는 그는 완벽한 연기자였다. 정말 사랑에 빠진 남자친구처럼 보였다. 하지만 김 씨는 모든 것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저장된 동영상들을 다시 확인했다. 여직원들을 성추행하는 민혁 친구들과의 저속한 대화들. 모든 것이 분명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었다. 딸에게 이 진실을 알려야 하는가. 다음 날 저녁 호텔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민혁의 회사에서 주최하는 프로젝트 성공 기념 파티가 이곳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었다. 박 회장, 즉 김 씨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것임을 진실이 밝혀질 날임을 직감했다. 저녁 8시 스카이라운지는 화려하게 장식되었다. 민혁의 동료들과 친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박소희와 이수진 여사도 그 자리에 있었다. 민혁 씨 정말 축하해요. 소희가 환한 미소로 말했다. 고마워요, 소희 씨. 민혁이 소희의 손을 잡았다. 겉보기엔 정말 행복한 커플이었다. 하지만 박 회장은 모든 것이 연극임을 알고 있었다. 파티가 시작되고 샴페인이 터졌다. 사람들은 서로 축하 인사를 건넸다. 민혁은 한껏 들떠서 모든 사람의 주목을 즐겼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민혁이 마이크를 잡았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김 씨는 구석에서 청소하는 척하며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특별히 발표할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민혁이 소희를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저희 정식으로 약혼합니다. 와, 축하해요. 사람들이 환호했다. 소희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다. 축하 인사가 쏟아졌다. 박 회장의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내 순진한 딸, 진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까. 사건은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일어났다. 민혁이 잠시 복도 밖으로 빠져나갔다. 김 씨가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다. 민혁은 화장실 입구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다. 나야. 민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내일 시간 돼. 오랜만에 얼굴 좀 봐야지. 김 씨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윽늘 가던 그 호텔로. 나 결혼한다고. 그게 뭐 어때서. 결혼해도 너랑은 계속 만날 수 있어. 민혁이 비웃었다. 걱정 마. 결혼하면 돈도 더 많아질 테니까 너 예쁜 거 많이 사줄게. 내일 예쁘게 하고 와. 예쁘게가 무슨 뜻인지 알지? 박 회장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약혼을 발표하는 이 순간에도 바로 이 호텔에서 바람 피울 계획을 짜고 있다니. 민혁은 전화를 끊고 다시 파티장으로 돌아왔다. 여전히 환한 미소를 띤 채였다. 어디 갔었어요? 소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잠깐 화장실 좀. 민혁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우리 소희, 내가 걱정됐어.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은 점점 취해갔다. 민혁은 평소보다 더 많이 마신 듯했다. 그때 젊은 여직원이 새로운 음료를 가져왔다. 며칠 전 민혁에게 성추행을 당했던 민지였다.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혁의 눈빛이 순간 변했다. 취기 때문인지 이성을 잃은 듯했다. 민지, 민혁이 큰 소리로 불렀다. 또 만났네.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혁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민지에게 다가갔다. 어딜 가 여기서 오빠랑 같이 놀자. 민지가 뒤로 물러섰지만 민혁은 포기하지 않았다. 소희와 다른 사람들이 대화에 열중한 틈을 타 민혁은 민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너 진짜 예쁘다니까. 그리고는 민지의 허리를 감쌌다. 전보다 더 노골적이고 대담한 손길이었다. 이거 놓으세요. 민지가 소리쳤다. 하지만 술에 취한 민혁은 더욱 거칠어졌다. 그는 심지어 민지의 뺨을 만지려 했다. 바로 그때 김 씨가 나타났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손님, 죄송합니다. 김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직원에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민혁이 김 씨를 노려보았다. 누가 이래 그냥 친하게 얘기 좀 하겠다는데. 어디서 늙은 청소부 따위가 끼어들어 박 회장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민지를 보호해야 한다. 손님 다른 분들이 불편해하십니다. 조용히. 시끄러워 민혁이 갑자기 소리쳤다. 파티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이쪽으로 쏠렸다. 소희와 이수진 여사도 무슨 일인가 싶어 쳐다보고 있었다. 너 같은 늙은 쓰레기 따위가 감히 날 가르치려 들어. 민혁은 이성을 잃고 분노했다.
너 같은 것들 때문에 이 호텔이 발전을 못하는 거야. 그리고 그는 갑자기 손을 들어 김 씨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다. 짝! 파티장에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든 사람이 경악했다. 민혁 씨 소희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지만 민혁은 멈추지 않았다. 이런 늙은 것들은 싹 다 쫓아내야 해. 그는 쓰러지려는 김 씨를 발로 차기 시작했다. 쓸모없는 늙은이 나이 들었으면 집구석에나 처박혀 있지. 사람들이 말리려 했지만 민혁은 완전히 미쳐 날뛰었다. 강민혁 그만해. 소희가 눈물을 참으며 소리쳤다. 그제야 민혁은 발길질을 멈췄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모든 사람이 그의 진짜 모습을 보았다. 바로 그때 바닥에 쓰러져 있던 김 씨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는 머리에 쓴 가발을 벗어던지고 얼굴에 주름진 특수분장을 닦아냈다. 굽었던 허리가 꼿꼿하게 펴졌다. 파티장은 죽음 같은 침묵에 휩싸였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리고 박진섭 회장이 입을 열었다. 찢어진 입가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자네 이제 더 할 말 없나? 소희의 뺨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수진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연 회장은 여전히 죽음 같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사람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서 있었다. 민혁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취기가 사라졌다. 그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박 회장을 바라보았다. 회장님, 어째서? 박 회장은 천천히 딸 소희에게로 다가갔다. 소희야, 미안하다. 아빠가 확실하게 확인을 했어야만 했다. 확인이요. 제 행복을 위해서요.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 회장은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는 지난 일주일간 찍었던 동영상들을 딸에게 보여주었다. 첫 번째 영상. 민혁과 친구들의 대화. 소희에게 순진하고. 그래도 순종적이잖아. 겉으로는 연기해야지. 소희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두 번째 영상. 민혁이 민지를 성추행하는 장면. 너 예쁘네. 오빠랑 따로 만날래도는 두둑하게 줄게. 놓으세요. 세 번째 영상. 방금 전 화장실 앞에서 통화하던 내용. 늘 가던 그 호텔로. 결혼해도 너랑은 계속 만날 수 있어.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내렸다. 민혁 씨, 이게 정말이에요. 소희가 민혁을 바라보았지만 민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증거가 너무도 명백했다. 소희야. 박 회장이 딸의 어깨를 감쌌다. 아빠가 지난 일주일 내내 이놈을 지켜봤다. 이게 이놈의 진짜 모습이다. 네 앞에서는 완벽한 약혼자 행세를 했지만 등 뒤에서는 파티장에 모인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호텔 회장이 직접 청소부로 변장해 예비사위를 감시했다는 사실에 모두 충격을 금치 못했다. 회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한 직원이 감탄하며 중얼거렸다. 웅성거림은 점점 커졌다. 마침내 민혁이 입을 열었다. 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오해. 박 회장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럼 이 영상들도 다 오해라는 건가? 여기 민지 양을 불러서 직접 물어볼까? 민지가 떨리는 몸으로 앞으로 나섰다. 네, 맞습니다. 저 사람은 계속 저를 만지고 허리에 손을 감고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다른 여직원들도 하나둘씩 나섰다. 저도 음료를 가져갔을 때 계속 번호를 물어보면서 증언이 쏟아져 나오자 민혁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아니야, 소희야. 민혁이 절박하게 소희를 바라보았다. 난 너밖에 없어. 정말이야. 하지만 소희는 이미 모든 것을 알아버렸다. 그녀는 그가 했던 말을 똑똑히 들었다. 이 호텔이 보장되고 사랑, 난 그런 감정에 휘둘릴 나이 지났어. 처음부터 사랑은 없었다. 소희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소희야, 정말. 소희가 손을 들어 민혁의 말을 막았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손가락에서 약혼 반지를 빼내 그대로 민혁의 얼굴을 향해 던져버렸다.